소개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늘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죠. 박준영! 박준영 못지않은 에너지를 갖고 있죠. 딩딩! 자, 이제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전 아나운서 김일중! 자,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추고 인성도 아주 바르게 청아! 사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거의 세 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 셈이 되는데 그동안 많이들 걱정해 주시고 또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았고 저희도 여러분이 참 그리웠는데 오늘부터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사실 2018년 그래도 몇 주가 지났는데 저희는 처음으로 인사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새해 인사를 하자고요. 자,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쁘게 나왔죠? 사진도 찍어요. 떡이 진짜 예쁘게 나왔네. 우리 MC도 좀 쉬었다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되게 반갑고. 신동엽 씨도 나 보고 싶었죠? 그럼요. 어느 쪽? 오른쪽, 왼쪽? 뒤쪽이 야, 진짜. 왜 나한테 왜 그래, 너? 부끄러워서 그래요. 박준영 씨가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이게 뭐, 덕담. 좋은 이야기. 좋은 얘기. 여러분들, 2018년도에는 주요할 게 2개 했어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런 넘버2는 2018년 할 때 끝에다 꼭 도를 붙이세요. You know what I'm saying? 아니, 진영 씨, 그거. 이영경 씨한테 한번 덕담. 한마디. 누나는 이번 연도에 입이 조금 더 조그매졌으면 좋겠고, 김태균 씨. 김태균 씨. 머리가 조금 더 조그매지. 조그매졌으면 우리 둘 다 조그매져야죠. 신동엽 씨. 눈이 조금 더 퍼져. 눈이 좀 멀어져. 올해 정말 날려버리고 싶은 고민 아니면 꼭 이루고 싶은 소망. 고민은 제 강아지가 점프를 너무 많이 해서 점프를. 네 뼈가 상할까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동물농장으로. 좋아요 네. 저도 고민이 있다면 이제 풀이 3년 차거든요. 아직 자리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차 때는 확실한 좀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캐릭터. 방송인들도 캐릭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공영방송 KBS가 나설 때가 아닌가. 예. 홈프로를 통해서 또 제가 이렇게 또 집에서 이렇게 TV 보면 분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 잘 되려면 짝꿍이 필요해. 강호동, 이수근, 막 이런 거. 유재석, 박명수. 우리 동엽 선배님이 아직 확실한 오른팔 왼팔이 없으시잖아. 슬쩍. 예. 이 형은 혼자 가시는 분이에요. 예. 슬쩍 왼팔이라 오른팔까지도 안 말해. 왼팔 정도만 돼도. 신동엽 씨가 양쪽을 못 봐요. 몰려있잖아요. 못 봐요, 좌우를. 자, 딘딘. 저는 제가 이번에 2018년도에 첫 검색어 1위가 저였어요. 진짜? 네, 새해 첫 검색어 1위가 저였는데 제가 연기대상 KBS 연기대상 무대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무대를 너무 잘했다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약간 올해는 그래서 음악으로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조금 랩을 좀만 조금 들려주시면 안 돼요? 뿌리를 좀 돈 따위 처음부터 바란 적도 없어 꿈 하나 갖고 나는 이 거리를 걸어 누구는 걸어 뱅이 또는 거저 얻어 걸린 성공이라고 어쩌고 왜 I don't care 내가 주인공인데 뭐라 해도 그건 나의 삶이기에 굳이 버텨나가 주먹을 더 꽉 줘 오늘도 어제보다 좀 더 높게 뛰어 자, 오늘도 3가지 고민이 도착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오랜만에 3가지 고민입니다. 형, 스피드빛! 소원을 들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간절하게 읽어주세요. 네, 남자분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40대 유부남입니다. 제 소원은요, 바로 제 아내와 오손도손 저녁밥을 먹는 겁니다. 아내와. 아내가 좀 자기야, 왜 안 오노? 나 오늘 늦는다. 끊어라. 뚜뚜뚜뚜뚜뚜.
제 아내는 항상 술에 쩔어 있습니다. 아이고. 어느 정도로 술을 달고 사는지 술 마신 뒤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아 속이 내 속이 싫어. 정말 곱게 토하시네. 아저 혹시 의사 선생님이요. 제 아내가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임신했어요. 아, 이거 뭐야? 임신했는데 모르고 술을 계속 드신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애를 낳으면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을 했죠. 그렇죠. 엄마가 되면 달라졌어. 하지만요. 자기야, 애기 밥 좀 먹여라. 나 술병 걸려서 나 힘들다. 어허. 그러면 빨래라도 좀 돌려라. 술 마시러 또 나가봐야 된다. 나 바쁘다. 술 먹느라고 집안일과 육아는 항상 뒷전입니다. 아이고야. 취하지 않는 아내와 오손도손 저녁밥 먹을 수 있을지 이게 제 올해의 소원입니다. 박찬호 씨와 신동엽 씨 아내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야. 올해 들어서 오손도손 가족끼리 식사하셨어요? 진행하시죠. 네. 신동엽 씨는? 아니 저는 뭐 예. 많이 했죠. 그래서 거짓말에 많이 해도 올해 한 15일밖에 더 지났어요. 아니 그래도 몇 번 했어요. 몇 번? 키가 빨개져. 예. 그 진짜 거짓말 못 하시는구나. 뜨끔뜨끔하죠? 예. 아유, 귓발기. 정 선생. 네. 뜨끔뜨끔하죠? 진행하시죠. 예. 자, 한번 고민 한번 들어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자, 아내분이 어느 정도 술을 드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8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네. 술 먹고 들어온 기억밖에는 없어요. 거의 매일. 아니요, 월요일 빼고 4번. 월요일은 네, 왜? 월요일 빼고 4번. 토일요일은 집에서 쉬었으니까 일을 하면 피곤하니까 월요일은 일하면은- 쉬고 아, 적응기구나, 간이. 기초적이네.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매번 먹는 양이 많고요. 한 번 마시면 또 끝장을 봐가지고 끝장수로 스타일. 새벽 1시 반, 2시 이때 들어오고요. 한 번은 또 술 먹고 들어오면 저를 안 재우고 막 그렇지. 막 들이대요. 막 바지 벗고. 다음 얘기 제가 드릴게요. 네, 그다음. 그리고 또 올해 내산한 딸이 있는데 임신한 지 모르고요. 술을 먹었는데 소주 3병, 양주 1병. 제 와이프하고 친척 삼촌은 먹었는데 둘이서요. 예, 그렇게 먹었는데 다음 날인가 속이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을 갔죠.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놀랬고 남편도 놀랬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때 둘 다 울었어요. 그때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아이를 가지고는 좀 술을 그래도 안 먹지 않았을까요? 그 아기 임신했을 때는 무알콜을 먹고요. 놓고 나서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는데 맥주를 먹고 그 다음 날 이거 할 때? 모유술. 이거 할 때가 뭡니까 이거 할 때? 모유수유 할 때 이제 그 맥주를 먹고 이거는 애한테 주면 안 되니까 분유를 먹이고 모유를 짜서 버리자. 이렇게 해서 야. 그렇게 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야, 그렇게까지 하면 나 처음 보는 주말에는 술을 안 먹어요? 주말에 약속 있으면 저한테 애 맡기고 나갑니다. 근데 주말엔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화수목금은 매주 달리시고. 원래 이번 주도 1박 2일로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 오셨어요?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갔고요. 1박 2일로 술 먹으러 간다고요? 술여행. 여행이 있어? 우와. 술 여행 있어요? 애 있어요. 뭐 극단 여행이 다 있냐? 결혼 전에 술 먹는 걸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습니다. 어땠는데, 연애할 때는 어땠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제가 물어봤죠. 술 좋아하세요? 얘기하니까 아니 그냥 즐긴다고 자기는 절대 술을 안 좋아한다고. 그렇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즐긴다. 뭐 그다음 결혼할 때 나 결혼하면 술도 안 먹고 가정에 충실할게. 어?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꼭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집안일 뭐예요, 남편이? 집안일 많이 한다며. 아침에 일어나서 애 밥 먹이고 등원시키고 일 진짜 빨리 끝나서 애 등원 받고 애기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있으면 와이프가 저녁에 딱 들어옵니다. 육아를 다 하시네, 그럼 진짜. 빨래는? 저도 아직 그게 진짜 궁금한데 빨래를 안 하더라고요. 3년 동안에 한 5번. 남편이 다 하는 빨래를? 제가 열받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쌓이니까. 입을 속옷이 없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쌓여서 그냥 해도. 아이가 없을 때도.
애기 없을 때도. 아니 그러면은 거의 뭐 남편이 전업주부처럼 집안일을 다 하시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술을 끊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술이 자기 인생의 행복이다, 자기의 기쁨이다. 근데 아이도 있는데 아이는 그러면 아이는 아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라고. 그거보다 더 큰 거죠, 그게. 술이 그런 거지 뭐. 아니, 지금 막- 상황으로는 그렇잖아. 응. 술을 참 아끼고 사랑하고. 예. 우리 아내분 만나볼게요. 아내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남편 얘기 다 지금 어때요? 남편 얘기 다 지금 왜 울어요?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좀 쓸데없이 눈물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원래 술 많이 드시는 예, 분들이 눈물 잘 많아요. 울어요. 남편 고민 쭉 들어보니 좀 어떠세요? 신랑이 진짜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좀 제 입장을 많이 헤아려 주지 못하고 해서 좀 크게 고민은 아닌. 남편이 술을 못 먹어서 이해를 못 한다라는 게 남편이 술을 먹을 줄 알면은 집에서 같이 먹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남편도 술 먹으면 충분히 내가 바깥에서 사람들 만나고 일 끝나고 회식하는 거 이해를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스트레스가 있고 이렇게 힘들어서 마시는 거고, 그리고 여자가 또 솔직히 결혼했다고 해서 술 끊고 집에만 조신히 또 살아야 되는 것도 아,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요, 그건 아니죠. 사회생활 저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예. 세식 자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술 한 잔씩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좀 둘이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입장 차이라고 치기에는 회식 자리가 일주일에 4번이 있을 너무 이유는 잦아. 없잖아요. 네. 아니, 그 솔직히 4번씩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을 드세요, 술을? 평균 한 2번? 어? 두 번이요? 2번 넘습니다. 증인이 옆에 다 있어. 아, 정익순. 아니 그러니까 이 회식도 회식이지만 집에서 뭐 친척 언니랑 그렇게 계속 아침까지 마시는 거는 그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을 마시다 보면은 제가 먹는 게 아니라 고급발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술이 술 먹죠. 한 잔이 또 먹고 2잔 되고 3잔 되고 있고. 근데 매번 먹을 때마다 완전 깔라가 돼가지고 에이, 이렇게 인사불성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문 용어를 많이 쓰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빨래나 네. 집안일 내가 다 한다. 그럼 이런 거에 지금 오해가 있는 건가요? 약간의 오해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 이게 육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애기랑 같이 있을 때는 올인하고, 집안일은 어차피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 건데 좀 너무 술 때문에 너무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할 때 왜 술 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기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솔직히 다들 예. 결혼하기 전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다 같이 한 가지씩 남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저희 신랑이 담배를 피거든요. 많이 피워요? 결혼할 때 담배 끊겠다. 그러면 애기 가지면 끊겠다. 그다음에 놓으면 끊겠다라고 하고 아직도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각자의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이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 그거를 존중을 하는데, 신랑은 좀 나는 괜찮고 술은 너무 안 돼. 최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좀 저는 속상해요. 아니 우리가 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얘기도 약간 이해가 가는 그치.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새벽에 늦게까지 술 마시니까 고민하는 못 거 같은데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또 분위기 메이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나오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약간 그런 의리라나 들으면서 자꾸 내가 넘어가는 게 미워.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 하시는 게 영향이 없는지. 출근은 또 잘 합니다. 항상 에이스 찍고 있습니다. 주량은 좋으시네.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주량이 세고 마시진 않아서.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는 잘 분명이죠. 먹는 사람들은 주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편이 아까 그 고민이라는 것 중에 왜 술을 드시고 오시면 왜 주무시는 분을 깨워서 그렇게 진짜 남편 같다. 귀찮게 하세요? 느낌이. 아니 그렇잖아요. 조금 기분 좋게 하하하 헬렐렐레 해서 와가지고 좋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들이대고.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아니면 필름이 좀 가끔씩 끊기는 편이에요? 어때요? 필름이 끊기는 편이죠? 편이죠. 솔직히 얘기 다 기억나잖아요. 그때 남편은 어때요? 그 다음날 저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시계를 보면 3시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그 후에 시계를 봤어. 아니.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와. 이거 방송에 뭐 싸워요, 그냥. 제발 좀 부탁이다. 술 먹고 와서 제발 좀 내 괴롭히지 마라. 평소에 아내분이 술 안 먹은 날은 어떤 애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안 합니다. 아예. 네. 술 한 잔 드셔야만. 술을 먹어야 합니다. 아내께서는 내가 집안 살림은 좀 소홀하지만 아이 육아는 내가 올인한다 이런 말을 아까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아이가 저번에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제 와이프한테 감기다, 병원 간다 이러니까 알겠다. 나는
회식이 있으니까 오늘 좀 늦을 수도 있다. 근데 회사가 이상한 게 회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애기 아파가지고 제가 밥 모유시키고 재우면은 또 떡시신 데서 들어와요. 근데 이것도 할 말이 있는 게 그때 회식은 또 몇 달 전부터 잡혀있던 날짜였고 그래서 마치고 전화하니까 이게 괜찮으니까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1차만 하고 그때 10시 안 돼서 들어갔어요. 9시 반쯤 집에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온 거네요, 그날은? 네, 그날은 그렇게 저도 나름 또 조절을 하고 해요. 그리고 회식이 아무래도 많다 보면 저도 실은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뭐 이렇게 모이고 하는 걸 좋아해서 주최자가 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와이프한테 많이 혼났던 게 애는 나 혼자 키워? 애는 막 이제 깐난지랭이라 막 한참 손이 가는데 저는 미안해 회식이야. 회식의 주최도 좀 많이 하시죠. 스스로. 좀 사람들 끌어모으고. 아니 오늘 여기 어차피 나온 거 탁 네. 터놓고 얘기를 해야 매번 돼요. 불려서 네. 가는 자리는 아니실 것 같은데 왠지. 좀 불러요. 좀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니까. 아니 지금 두 분이 지금 같은 일인데 시각이 전혀 달라요. 아내는 오링 했다고 하시고 남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셔서 또 우리 두 분의 부부 생활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예, 여기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다면서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꾹 참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니까 가족 회의를 해서 집에서 회의가 잘 되면 안 나가고 아니면 서로 막상막하면 나가보자고. 막상막하겠군요, 그러니까. 예, 막상막하. 의견을 좁히기가 힘들었던 근데 거. 술 마시는 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며느리가? 결혼 초에 카드 내역서가 집으로 날아왔어요. 그때는 카드? 같이는 안 살았지만 그 이전을 안 해갔기 때문에 주소를 안 옮겨서. 주소이잖아. 왔는데 보니까 거의 다 술집 그 내역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나고 그렇지만 아들이 사랑해서 살고 있는데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냥 참았어요. 그래도 약간 아들 집에 갈 때는 그래도 어머님 오시면 막 치워놓고 하니까 모르셨겠어요. 느닷없이 갈 때 있잖아. 느닷없이 가면 안 돼요, 요즘은. 네. 죄송합니다. 예. 가실 때 여기서 좀 느끼신 바가 있으셨어요 혹시? 아기 밥도 없고 그냥 아들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일찍 들어와서 가족끼리 제가 3명 오손도손 저녁도 같이 먹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을 하니까. 조금 그런 건 그렇죠. 일반 그럼 가정주부보다 맞벌이니까. 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죠. 이해는 하시죠, 그런 거는 또. 그 이해합니다. 그 뭐 아들이 뭐 집안일도 다 하고 그런 거는 저는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근데 첫째는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기회를 위해서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뭐가 제일 서운한데요? 작년 여름에 바닷가에 갔어요. 그 사돈하고 같이 이제 애들하고 3명, 4명 갔는데 중간에 며느리가 친구들하고 만난다고 간다 하더라고요. 여행 가세요? 며느리가 갔는데 그날 저녁에 안 들어왔어요. 아침에 술 기운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말을 안 서운하셨구나. 했지만 내심 놀랐겠네요. 너무 속이 상하지만 말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못했어요.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대단하시네. 아니 진짜 아내분이 술 좋아하는 뭐 우리들도 있지만은 만약에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돈끼리 여행 가고 그러면은 아니, 안 가지, 어디. 이게 아니.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못하지. 남편이 어머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너무 속상해서요. 잘 살고 하나하나 싶은데. 이렇게 필름처럼 쫙 지나가요. 술 먹고 들어오면 이혼하려고 생각했는데 딸 보면 못하겠고 그래서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안 고쳐지니까 그렇죠. 사랑은 하지만, 그죠? 어머님한테 어쨌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렇죠. 싶은 게 아들의 마음이죠. 그럼요.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게 또 저 성격상 그런 일이 있거나 또 집안 행사 있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또 친구들이 이때 어떻게 하자 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중 약속이 잡는 경우들이 또 성격상 그때는 거부할 아니, 수 근데 있잖아요. 나 오늘 못 가. 그럴 수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갖다 쳐도 안 들어온 거는 난 안 들어오고 따뜻 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시댁에 또 술 먹고 들어가기 그래서 집에서 잤어요. 집에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기 데리러 그 시댁에 갔던 거거든요. 취소할 수 없는 모임이었어요? 그 약속이 좀 아니, 그게 오랜만에 아니라- 또 만나야 되는 그런. 그게 아니라
지금 딱 스타일을 보니까요. 그냥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좋아서 그래 뭐 하자 아니, 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한량 스타일이고. 장모님도 나오셨거든요. 우리 장모님.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예. 어머님이 제일 좀 예. 난감하신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 얼마나 힘들지 진짜 방송이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표정이 한 왕. 아니 지금 어떤 심정이에요? 빨 방석 같습니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술을 잘 먹고 좋아해요? 혹시 어머니? 아빠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사위의 입장에 공감을 하시겠네요. 네, 우리 사이가 참 착해요. 아, 누가 봐도 착해요, 네. 진짜. 제일 착한 윤다운 씨 같이 생겼어. 선하고 정말 착한 윤다운. 선하고 착하고 이해심도 많고 그래서 항상 내가 미안하고 또 좀 죄인 같고 그렇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 그럼 딸한테 좀 뭐라고 한 소리도 좀 크게 따끔하게 좀 나도 내 딸이 결혼해서 그쵸. 그렇게 하면 등짝에 스매싱 그냥 날리죠. 이년아 정신 차려. 아이고, 이년아. 둘이 있을 때 많이 그러하지. 많이 때렸어요 등짝. 예, 등짝도 때리고 막 머리도 쥐받고 많이 하지. 미안해서. 건서방 같은 사람 없다. 성격이 나쁘고 예를 들어 좀 와일드한 사람 같으면 니 벌써 쫓겨났을 거라고 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요. 한데 우리 딸이 좀 학교 다닐 때부터 활발한 활발하고. 성격이고 예. 통솔력도 있고 약간 리더 회사 가면 성격이. 예, 좀 리더십 이런 것도 좀 있고 이런 말도 잘하고 좀 그런 아니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예. 사실은 그래서 인정하되 이 변호가 많네요. 역시 친정엄마 달라. 아내는 나는 육아는 내가 오링한다 이렇게 했고 육아도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사이는 얘기했거든요. 어머니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사이가 100%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육아를? 그렇죠. 그냥 반반이라고 저는 반반. 봅니다. 살림은 집안일은 집안일은 사이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더 하시는 거고. 예. 더 많이. 시어머니가 보기에 100%로 따질 때 육아는 몇 대 몇인 거야? 육아는 좀 반반씩 하는 것 같는데요. 정확하네 그러면. 예. 살림은 예. 아들이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한다면 몇 퍼센트? 그것도 어머니도 그러고. 90%. 네. 그러면은 뭐 거의 나왔네요. 아까 오죽하면 그렇게 뭐 이혼 생각까지 했다고. 쌓이고 쌓인 게 터졌는데 술 먹고 와서 저한테 욕을 했어요. 술 먹고 와서 제가 이제 술 좀 그만 먹고 사람답게 좀 살자. 이러니까 이거 싫어할게요.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도 계시고 이러니까 예. 다 아시고 계세요. 가족 회의 때 이제 얘기하셨나 보네. 하여튼 네, 그런 얘기했죠. 욕과 또 그 이거 말고요. 아, 예. 중간 손가락. 옆에 있는 거. 그거를 저한테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래갖고 그때 짐 싸고 그냥 집 나갔는데 이틀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애기 우유가 없고 기저귀가 없다. 좀 사와라. 그래서 저는 제 딸이니까 우유하고 기저귀 사가지고 집에 갔죠 다시. 너무 착하시다. 아내가 전화 와서 우유 사오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같이 술 먹었던 그 범인 친구가 있거든요. 범인 친구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서 친구한테 전화해달라 그러는 거. 예, 친구가 전화 와서 그 친구랑 먹으면 항상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아니. 그 나갔을 때 아내분 반응이 어땠는데요? 다시 돌아왔을 때나. 그때 돌아오니까. 응. 집 청소 싹 다 해놓고요. 밥 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빨래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갔어요? 얼마나 갔어요? 성향이. 한 4일 간 것 같아요. 4일 뒤에 또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딸에도 이제 육아 스트레스라든지 업무적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기분 좋게 술을 한 잔 먹고 들어왔는데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너는 술 먹었으니까 그렇게 낙인 찍혀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어떤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서. 그래 얘기해봐요. 그 전부터 저는 계속 제 고객 상담 일을 예, 고객 상담을 하는데요. 강도 높은 이제 그 감정 노동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감정 노동. 스마일 증후군이라고 항상 웃거든요. 그냥 항상 스마일 증후군. 스냅이 달라. 아내가 뭐 평소에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해주거나 밥 먹을 때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해소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먼저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물어 오늘 뭐 힘든 거 어떤 없었어? 힘든 일 없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밥을 다 먹고 발로 상을 이렇게 밀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상이나 치아라. 맨정신이. 맨정신이었어요. 남편도 그럼 그 아내분이랑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상 들고 나가서 상 치웠어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입장을 만약에 바꿔서 남편이 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같이 밥을 먹다가 남편이 상 좀 치워라 하고 발로 찼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런 그 상황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신랑이 너무 인상 쓰고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또 저는 또 우욱하는 거예요? 술 먹고 우욱해서 그냥 랄랄 한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이 집에 들어와서 어떤 표정과 어떤 말을 하는지 다음날 자세히 기억을 못해서 그럴 거예요. 맞아. 이 상대방이 보기에는 아주 치가 떨리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고객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남편한테 지금 주고 있어요. 너무 이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남편분 며칠 전에도 또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여기 작가님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그날 저녁에 친한 친척 언니를 만난대요. 술 때문이겠죠. 작가가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 와이프가 다른 전화번호 저한테 전화하는데 핸드폰을 잊어버렸대요. 그때 새벽 2시였거든요. 그 다음 날에 모르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와이프가 술을 먹어서 해운대에서 자빠져서 오토바이를 앞에 깨졌다. 이거 수리비가 30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30만 원 때문에 지금 오기 전에도 싸웠어요. 어떻게 안 다친 게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세워져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길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빨라들 때까지 안 드신다고 했는데 술 먹고 넘어질 정도면 정말 빨라지, 빨라지거든요. 빨라지. 남편한테 참 이런 걸 이 시점에서 여쭤보긴 좀 그렇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뭐 행복해요 결혼해서? 딸을 보면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왔겠죠.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온 거죠. 네. 근데 처음에 연애 시절에 아내분한테 반한 그 어떤 이유가 원인이 네. 아내분의 저런 활달하고 되게 리더십 있고 그치, 그치. 지금의 저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맞는 천사였어요, 진짜. 저한테 다 해주고. 다 맞춰주고? 네, 다 해주고요. 결혼하고 나서 술 먹고 들어오는 걸 봤을 때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상해서.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예요. 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결혼하시면 꼭 그거 알으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보고. 진지한 충고예요, 진짜. 진지하게 충고하는 네. 거야. 총각이 똑같이 이제. 질문할게요. 결혼 생활 행복해요? 네. 이렇게 그냥 쭉 살면 행복하겠어요? 그냥 좀 바뀌어 가야겠죠. 그렇죠. 오늘도 아내분도 좀 바뀌고 싶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남편이 그러냐면요, 행복하지 지금- 않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미안해.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겠어요. 아내가 어떻게 바뀌면 좀 결혼 생활에 행복할까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술을 끊으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자기 기쁨이고 행복이라서 그것을 제보고 빼앗아 간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술을 좀 적게 먹고 한 달에 한 번만 먹고 제발 부탁이다. 저녁에 같이 내 딸하고 나하고 같이 저녁이나 같이 먹자. 지금 한 달에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심해. 한 달에 현실적으로 힘들어. 가능할 것 같아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래. 그것도 한두 훌륭하지. 아, 2번은 안 되지. 일주일에 한 번을 1박 2일로?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 술여행. 술을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인정. 12시까지는 괜찮습니다. 12시까지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12시는 노력해야 돼요. 아니, 왜냐면은 아쉬워하시지 말고 그럼. 진짜 노력해야 돼요. 지금은 애가 잘 모르는데 나중에 그거 보기 시작하고 그게 알기 제일 시작하면은 전혀 새로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엄청나게 심각해집니다. 근데 걔가 알 때 되면 나는 딱 끊어야지. 안 돼요. 그게. 절대 안 돼요. 둘 이미 중에 알고 하나, 있는 둘 거야.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아기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면 아예 반대해서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어.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한테 바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딱 해서 아내한테 얼굴 딱 보고 소라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일주일에 한 번 술 먹고 12시 안에 들어오고 내가 제일 행복해하는 거 얘기했었잖아. 가족끼리 저녁 먹는 걸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 지켜줬으면 좋겠다. 사랑해. 너무 좋은 남자야. 남편 입장에서도 두 어머님께 죄송도 하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영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남편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씩. 딘딘.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다. 일중 씨. 아까 아내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했더니 그때도 여전히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그 친구분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뭐 술자리 한두 번 덜 한다고 해서 절대 멀어지지 않아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아 씨.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평생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눌렀습니다. 참 그동안 진짜 고민이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자, 아내,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죠. 충분히 알았고 나도 이제 많이 노력할게. 우리 예쁜 나영이 예쁘게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가장 두 분의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두시 어머니께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내 하세요. 소라 씨.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사랑스러운 며느리 되고 열심히 할게요. 자, 몇 번은 나왔을까요? 자, 보여. 자, 잠깐만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계속 자고 있었는데. 나영이? 애기 왔어요? 같이 왔어요? 지금 이렇게 깼대요. 잠깐. 아, 자느라고 못 데리고 왔나 보구나. 아이고. 이뻐. 얘가. 너무 귀여워. 이쁘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한테 갈까, 아빠한테 갈까? 아빠. 마찬가지잖아. 술래째 가서 엄마인 줄 안단 말이야. 나쁜 아저씨 아니야. 괜찮아. 나쁜 아저씨 아니야. 아빠. 아빠. 아유. 아빠인지 알아봐, 바로. 야, 피츠는. 바로 알아봐. 아, 어머. 아니, 육아를 독박했다면 그게 아니네. 엄마한테 가봐야 되겠다. 아니, 엄마랑 등치 비슷한데 뭘 그렇게 가려? 아유. 아니, 헤어스타일 때문에 놀란 거. 그래, 엄마는 내가. 역시 엄마야. 육아를 하는데도 엄마 앞에 가니까 서운해요? 아니요, 좋습니다. 몇 표나 나왔을까요? 자, 소원을 들어주세요. 보여주시죠. 자, 끝자리 8표. 자, 100표 넘어갔겠죠? 제주법. 설마. 쓸데없는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19살 된 여학생입니다. 저희 엄마는요, 매일 밤 안방에 들어가셔서 불을 다 끄고 문을 닫으세요. 곧이어 안방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느끼한 신사네. 엄마는 명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명상에 나오는 그 소리. 아침부터 밤까지 저희 집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평분만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사이비 사랑합니다. 아니야, 그냥 명상에 나오는 오디오. 예. 감사합니다. 명상음악가 멘트가 그러고 있어요. 나 입시 준비할 생각이니까 너무 긴장되고 걱정돼. 그렇게 걱정만 하는 건 옳지 않아. 자, 다 같이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을 들어볼까? 나 요즘 잠 못 자겠어. 자꾸 밤마다 그럼 잠에 깨. 자, 그럼 불면증에 좋은 명상을 들어볼까? 듣기만 해도 기승전 명상이에요. 제일 속상한 건 엄마랑 학교 다녀와. 잠깐 엄마 지금 명상 중이거든. 좀 나가줄래? 엄마의 대화까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상 아주 지겨워 죽겠는데요. 저희 엄마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달았죠. 명상 고민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전주에서 온 19살 김아현입니다. 어서 와. 어떤 명상을 하세요, 엄마가요?
널 사랑해라 막 너는 참 좋은 아이야 막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네, 네. 너는 좋은 아이란다. 이렇게. 말투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걸 그렇죠. 녹음했단다.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희는 못 들어봐서 뭔지 감이 안 잡혀요. 그게 몇 시간째 쭉 나와요? 계속. 길게는 10시간짜리도 집에서? 집에서? 네, 네. 우와. 그거 10시간 듣고 있으면 미칠 것 같은데. 원래 8시 출근이신데 막 새벽 5시부터 일어나셔갖고 네. 108배를 하세요. 108배를 하시고 음성을 틀어놓고 밥 먹고 막 빨래하고 막 일상생활을 명상과 함께. 그럼 텔레비는 아예 안 보고? 안 보세요. 그리고 막 퇴근하고서도 막 108배 계속 하시고 와, 그러면은 하루에 216배를 하시네요. 근데 그거 10시간짜리 예. 틀고 막 주무세요. 틀고 막 주무세요. 그걸 들고 자요? 네, 그럼 들으면서 아니 근데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명상하는 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막 전파를 시키려고 저 밥 먹을 때도 막 그 음성을 틀어놓으세요. 넌 참 좋은 아이야 막. 부담스럽게 다 먹고 있는데. 널 사랑한다 아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널 사랑한다. 그냥 집에 있는 시간마다 계속 그러세요. 그냥 뭐 공부를 하건 네, 뭘. 공부할 때도 그러고 지금 19살이면 고3이잖아요. 고3, 이제 고3 된 거지. 고3에 온 가족이 막 발걸음도 진짜 조용조용 걸을 그렇지, 텐데. 그렇지. 고3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입시 스트레스도 있을 텐데 막 대화도 잘 안 해주시고. 대화 안 해서요? 네. 그 명상 때문에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네, 명상하기 전에는 저 들어가면 막, 딸 왔어? 막 그러면서 막 진짜? 반겨주셨는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불을 끄세요, 일단. 제가 들어가면은 막, 엄마 지금 명상 중이잖아. 나가 막 그러세요. 그 엄마한테 서운하다고 말해본 적 있어? 그지? 서운하다고 해봤는데, 엄마가 행복해야 막, 자기 행복을 막 저한테 전파할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왜 어머니가 이러시는지 어머니를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상이 좋긴 한가 봐. 되게 밝으신데요? 되게 긍정적이시다. 행복이 넘치죠. 사람입니다. 네, 딸 고민 이해되세요? 사랑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좀 명상이 지나치셨네. 딸 고민 이해되시냐고.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거기 앉은 사람은 다 이해 안 된다고 시작을 합니다. 예. 왜 명상에 빠졌어요? 그래, 그 계기가 뭐예요? 궁금하다. 인터넷 방송으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한 1년 가까이 들었어요. 그거를 듣다가 우연히 명상 영상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딱 처음에 듣자마자 제 마음이 되게 위로가 되고 따뜻해지고 예,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명상을 아니, 근데 집에서 있으면서 계속 그걸 틀어놓는 건 좀 심하잖아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명상을 하기 전에는 좀 남편이 꼴도 보기 싫고 원망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남편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존재더라고요. 같이 살아주는 게. 그거 어디서 판다고요? 신동엽 씨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남편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에 있어요. 예. 그러면 관계가, 부부관계가 좋아졌습니까? 그걸 듣고 나서. 네, 그전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고 나서는 뭐 문자로 하트 같은 거 많이 보내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요. 근데 왜 대화는 안 해요? 딸하고 대화를 안 한다며. 일단 제가 먼저 마음이 명상을 통해서 행복해지니까 더 행복해져야지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전해줄 것 같고. 이게 과하게 됐구나. 네, 그래서 명상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명상을 더. 근데 전 궁금한 게 명상이 어떤 명상이 그러니까 저렇게 이게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명상을 하고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그럼 얼마큼 더 행복해지셔야 돼요? 네. 명상에 지금 호흡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 할 때. 우리 한번 따라야 되겠다. 명상 호흡이 5호흡법부터 10호흡법까지 있어요. 호흡법이. 예, 들이쉬면서 5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요. 내쉬는데 5초 동안 숨을 내쉬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좀 무대로 좀 나와서 좀 네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박수로 많이 이거 앞에 보시고 보여주세요. 여기 앉으시고. 제가 주로 하는 호흡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 명상이라고 있어요. 말씀 명상. 그것도 한번 틀어주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아낀다.
나는 나를 소중히 생각한다. 나는 나를 소중히 생각한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도인 같은데 잠이 온다. 잠 오지. 이렇게 이 호흡을 들이쉬면서 희망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호흡이 들어오고 내뱉는 호흡에는 나의 좋지 않은 내 몸의 병, 아픔이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거든요. 여기서 불면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 불만이랑 불평이 있으면 어떻게? 그게 사라진다는 거지. 내뱉는 호흡에 다 호흡으로 내보내는 거야. 보내요. 네가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지 안 아파? 그러면 병원 안 아파서 안 가서 죽지. 그래서 난 조금 이해한다. 아픔을 호흡으로 내뱉는. 일단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병도 마음이 그렇죠. 예, 힘들 그렇죠. 다 때 마음의 병이죠. 나는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이게 저기 배가 이영자 씨께 추천해주고 싶은 명상인데요. 살이 빠지는 명상이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배가 춥니다. 나는 배가 춥니다. 나는 먹고 싶은 게 없다. 근데 진짜 이걸 들으시고 살이 좀 빠지셨어요? 살 많이 나는 빠지고. 배가 부르다. 아 저는 이거를 들을 필요가 없죠. 예, 원래 좀 날씬해가지고. 나는 배가 날이 너무 춥니다. 살 많이 빠지고. 나는 배가 부르다. 아 저는 이거를 들을 필요가 없죠. 예, 원래 좀 날씬해가지고. 나는 배가 날이 너무 춥니다. 지금 딸 얘기, 나는 먹고 싶은 게 없다. 딸 얘기. 나는 먹고 싶은 게 없다. 아니 너무 웃긴 게 딸 얘기가 뭐라는 줄 알아? 이거 듣고 살이 빠졌어요 했더니 쪘어요. 쪘대 딸이. 아니 이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명상하니까 먹고 싶은 게 더 많이 떠올라. 딸이 그 1년 반 전서부터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또 딸이 자퇴를 했어요.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부모 마음도 그렇죠.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엄청 너무 힘들죠. 많이 힘들었고 제가 명상으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고 좀 미안하지만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셨어요. 부부싸움 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때마다 제가 막 너무 무서워갖고 막 그랬구나. 방 문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막 이어폰 꽂고 막 계속 노래 듣고 그래. 그게 그 영향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1년 반 전에 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엄마 싸우는 목소리 안 들으면서 한 생각이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나? 싸우는 것 같다.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착하게 살면 될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근데 그게 자꾸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됐구나. 부담감 때문에. 이 딸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어머니? 너무 미안하고 저도 죄책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자책도 많이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알코올 중독이시고 폭행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저도 우울증이 좀 있었죠. 그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해서 살다 보니까 딸한테도 그게 같다는 것 때문에 예, 많이 안타까운 힘들었어요. 미안하고. 예, 옆에 아들이죠? 네네. 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힘들었던 것 같고, 그죠? 물론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옆에서 보기에 어땠었어요? 엄마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시작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예.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명상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고민인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 워낙 가족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 고민은 작년에 비해서 그냥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행복한 사실 고민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본인도 우울증 같은 게 왔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명상을 하면서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아졌어. 그럼 이게 좀 적은 고민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명상만 틀어놓으시면 제가 좀 참겠는데 학원에서 막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있으면은 엄마는 무조건 막 네 힘든 거는 별거 아니야. 막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힘들어.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 딸의 입장에서 얘기 들어주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공감을 바라는 건데. 공감을 안 하고 무조건 참아야 된다. 저 약간 엄마가 아니라 도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니까 그게 힘든 서운하겠다 이거는. 그럼 동생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아니 또 고민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네. 일상생활 하시는 것보다 명상을 더 자주 하고 계세요. 그렇고 제가 일 끝나고 저녁에 와서 다녀왔습니다 하면은 엄마가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안방 들어가 보면은 불 다 꺼놓고 네. 명상 영상 틀어놓으시고 그냥 눈 감고 앉아 계시거든요. 대답도 안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많이 당황스럽긴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아니 그러면 어떨 때 어떻게 풀어요? 막 답답하고 이런 거를? 제가 한국화를 전공할 생각이거든요. 그림을? 네. 그림 그리는 모임 같은 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또 좀 풀라고. 그래갖고 거기 모임 분들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좀 풀죠. 딸이 자주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있다는데 옆에 친구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림 모임 같이 하고 있는 27살 네, 남자예요. 나왔습니다. 친구 아니고 어떤 대화를 나눠요? 어느 날 이제 아연이가 새벽 12시 반에 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저만 힘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 놀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엄마랑 얘기가 너무 안 통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빨리 그냥 독립을 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독립을? 네. 처음엔 명상 듣고 뭐 얼마나 심하겠어 했는데 좀 사이비 같아요. 좀 사이비 같아요. 느낌이 아니 이게 엄마 나 살 빼고 싶어. 응 다이어트 명상 틀어줄게. 이런 식이고 아예 대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충분히. 어머님. 네. 어머님 진짜 궁금해서 아들이나 딸이 명상하는 동안 예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는데 그게 진짜 안 들려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들리지만 이 흐름을 깰까 봐 그 흐름을 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은 들리죠. 예. 그래도 명상에 더 집중해서 그걸 끝내고 나서는 아는 체를 하죠. 제가 지금 하나 궁금해서 네, 딸한테 여쭤본 게 있는데 좋은 명상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남성분이 한 명상만 들으신대요. 뭐.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는 뭐 이런 걸 다 다른 분 것도 좀 들어보고 다른 패턴의 어떤 명상법도 익히면 좋지 않을까요? 그거를 들으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롭게 되고 행복해지니까 그 명상 외에는 듣고 싶은 마음이 근데 다른 것도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아니요, 없지, 일부러 없지. 찾아서 없어, 듣진 없어, 않아요. 없어. 아니 근데 어머니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사연을 봤을 때는 별거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지금 내가 편안해졌으니까 아이들도 좋아지겠지. 아이들도 이걸 들으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그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엄마랑 공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거는 저도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뭐 계속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저도 점점 좋아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아니 어머니 그렇게 명상을 하셨는데 욱하시네요. 그러면요. 명상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공포의 대상이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근데 어머니가 명상하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지금 쭉 얘기했을 때 우리 딸이 그래서 내가 많이 놀랬다. 나도 많이 상처를 받았다. 내가 행복해. 어머니 오직 나예요. 어머니는 이 치유 방법이 맞는데 이 딸은 지금 누가 치유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머니. 내가 치유받으면 얘는 자연히 치유될 거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머니. 엄마가 명상을 하면서 좋은 게 그래도 한 가지는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진짜? 엄마 명상하기 전에는 통금이 9시 반이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늦게 들어와도 몰라? 9시 반을 일부러 넘겨봤어요. 네. 전화 언제 오나? 12시인가? 12시 한 1시인가? 그쯤에 막 전화도 아니고 문자를 보내놔요. 언제 와 막 이렇게. 명상을 하고 계셨나 보다. 명상이 그때 어머니 끝났나? 명상 때문에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아연이가 아프고 나서 제가 불안한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명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걱정이나 없어졌어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고요. 믿으시는 거구나 이제. 그러니까. 예, 완전히 믿어지죠. 그러니까 어머니 근데 이런 거잖아요. 되게 너무 이게 웃긴 건데 전에는 연락을 했던 엄마였어. 근데 나는 내가 편해져서 너를 믿어. 그런 대화는 없이 혼자 나는 얘를 믿어. 나는 얘를 믿는다. 아니요, 근데 아니 그렇게 생각을 느끼는 거라고 딸은. 예, 근데 아연이가요 표현을 안 해요. 싫어해요. 무슨 표현을?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나이 때는 지금 그렇게 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 나이 때 저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안 했어요. 그냥 어색한 거지 그냥 싫은 게 그리고 아니야. 이 나이 때는 물론 그렇지만 지금 대화가 안 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순간 엄마는 담배를 끊고 싶어서 금연초를 폈는데 금연초에 또 중독이 된 것 같은. 지금 담배는 안 펴요. 근데 금연초를 너무 많이 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딸은 갖는 거죠. 엄마가 행복해져서 좋긴 하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걸 지배하는 거는 맞아. 명상도 중요하지만 딸한테 좀 공감하고 대화하고 맞아요. 접촉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엄마를 뺏어간 것 같은 거야, 그 사람이. 그렇지. 원래 이제 명상 이거 지도해 주시는 분이 차로에 아침 15분, 저녁 15분 이렇게 매일 꾸준히 그 정도면 하라고 얘기해 충분하죠. 주시거든요. 그치. 그 정도면 네, 좋다. 근데 제가 이제 행복한 마음이 너무 안 들다가 그런 걸 못 느끼다가 느끼니까 더 하고 싶고, 예,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지금 싶고. 술 드시는 분도 적당히 먹으면 안 돼. 더 먹고 싶어서 맞아요. 더 하고. 이게 뭐냐면 상대만 달라서 그렇지. 그냥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엄마에게 직접. 명상해서 엄마가 좋아진 모습 보면서 나도 뿌듯하고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오면 아는 채는 좀 무조건 해주고 너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 나도 정말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좀 아픈 게 이해나 공감이 안 되면은 그래도 존중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요. 자, 유정 씨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 진짜 백지예요 아직. You know? 아저씨가 말하는 거 뭐 행복해서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유가 여기한테 영향 주는 게 내 생각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 숫자가 모자라서 넌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늘 들은 사연 중에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본인 생각에. 오히려 그럴 수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세요. 맞아. 지금은 저희가 그런 무슨 상태야. 이야기를 할 때도 명상을 혼자 계속 하고 계세요. 완전 호흡으로. 빠지셨어. 명상 시간 정말 딱 정해두시고 예, 딸에게 직접 본인의 음성을 좀 들려주시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민이다.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어머니, 딸에게 직접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표현을 너무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그런 표현을 너는 좀 싫어해서 엄마가 했는데도 네가 그걸 싫어하면 엄마도 상처를 받고 했었거든. 엄마의 그런 마음이 진심이니까 네가 마음을 좀 열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힘든 세상 엄마 딸로 살아줘서 고맙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해.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나이에는 사랑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기 수 없는 나이잖아요. 괜히 겸연쩍고 쑥스럽고. 근데 엄마는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했을 때 튕겨낸 거야, 본인은. 본인도 여기서부터 바꿔야 서로 공감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아까 존중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엄마는 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사랑해라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 아 진짜. 그래. 아 진짜. 그래. 이제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거 말고 이거 넣지 말고 빼야 돼. 부모님 사랑합니다보다는 넣지 말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자, 얼마나 많은 표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몇 표인가요? 보여주세요. 자, 이게 156이면 오늘의 예상해봐요. 1위 고민으로 올라가죠. 과연? 176. 자, 104.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 많은 청춘 20대 남자입니다. 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145kg이 넘는 몸뚱이부터 아이고야. 게으르고 철딱선이 없는 성격까지 죄다 뜯어 고치고 싶은 사람은 저희 형인데요. 형, 거기서 더 살찌면 큰일 나. 아, 제발 좀 움직여. 내 무릎. 나 무릎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 나 싫어. 매사 꿈쩍도 안 하는 형은요, 대학교는 자퇴하겠다며 나가지도 않고 아하. 매일 먹고 자고 게임만 하며 속 터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 동생, 저기 내가 진짜 급해서 그런데 10만 원만, 금방 갚을게. 10만 원만 꿔줘. 야야, 나 진짜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빌려줘. 100만 원만. 인형 뽑기에 빠져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인형 뽑기에 손수 쳐들여 신용 불량자까지 됐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제정신 아니죠, 우리 형. 이제 형도 27인데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진짜 그만 좀 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다 계획이 있다니까. 대체 그 계획이 뭔지 형만 보면 속이 갑갑하네요. 새해엔 저희 형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확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내부는 지금 좀 벙찐 거예요? 아니, 많이 놀랐죠? 인형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그거 다 사기잖아. 그거 찍게 잘 안 잡혀요. 잡고 싶으면 안 돼. 이게 깨가 요렇게 돼야 되는데 끝이 요렇게 돼 있어서. 뭔지 알겠어. 짜증나. 그거는 피하는데. 아니야, 그래갖고 그런데 가면은 딱 미국에서 하다가 안 들어가고 나 쫓겨나갈 뻔했다니까. 인형 뽑기도 인형 뽑기고, 그다음에 삶의 의욕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동생이 많이 걱정하거든요.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사연까지 보낸 거예요? 형이 올해 27살인데 운동을 했었어요. 체육학과였는데 연관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휴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휴학을 하고 있는데? 3년째 하고 3년째 휴학이면. 계획이 있어요, 형이? 놀기 위한 휴학? 남자가 없는 것 같아. 돈을 자꾸만 빌려달라고 했다면서요? 네, 처음에 3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하다가 수십만 원 되고 100단위도 넘어갔었거든요. 어이구야. 그 빌려줬어요? 대출 이런 것도 받고 그럴까 봐. 그러니까 또 안 그럴 수도 없고. 지금 부모님하고 함께 살진 않고요? 그 제부도라는 곳에서 제부도. 펜션. 여기 형하고 둘이 사시는 거예요? 네, 저랑 형이 둘이. 인형 뽑기에 빠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인형 뽑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한창 인형 뽑기가 열풍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처음에는 인형 뽑으러 간다길래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했는데 점점 하는 빈도가 높아지더니 이제는 매일 밤에 뽑기샵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24시, 3, 4시까지 있다 올 때도 있고 새벽 뽑기를 하는구나. 아침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얼마나 됐어요, 뽑은 지가? 1년 넘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형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얘기 많이 해봤어요. 표정이 굳어지고 그냥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또 바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동생이 보기에? 군대에서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좀 통통한 편이긴 했는데 그때 좀 많이 군대 있을 때 살이 쪄서 왔다고요? 병장 때 좀 그 전 모습을 저희가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어떤 모습인지 일단 뭐 저 정도 귀여워. 정상인데? 그냥 통통한 얼굴에 그냥 몸은 통통하네. 그냥 몸이 좋은 거네, 그냥. 저게 근데 지금 저게 언제적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아니죠? 한 20살. 20살. 동안이네. 동안이네. 진짜 동안이다. 진짜 동안이다. 동안이다. 그 큰 초등학생 느낌이에요, 그죠? 고기야, 동어처럼. 그때까지는 좋았네. 자, 일단 형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형 뽑기. 실례가 안 되면 한 번만 일어나서 볼래요? 한번 한 번만 이렇게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근데 가기 좀. 아이고야. 살이 많이 오르셨네, 진짜. 형이 좀 철이 없다고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근데 철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 인형 뽑기 새벽반인데? 동생이 느끼기에는 군대를 다녀온 후로 형이 살도 좀 찌고 이렇게 좀 변한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병 때부터 이제 좀 생활이 좀 편해졌어요. 그러고 이제 하필 후임이 PS 병역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있지. 그럼 후임 탓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이후로 이제 또 태권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음 먹은 것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살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부모님께서 10개월치 이제 헬스장을 이제 끊어주셨는데 한번 가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처음에 갔을 때 힘들었어요? 챙겨주니까 하려고 했었는데 네. 가려니까 이제 뭐 잘 안 챙겨주고. 안 근데 챙겨줘서요? 이게 지금 평소에 뭐 음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냥 보통 대학생들 먹는 거 똑같이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친구한테 얘기를 뭐 많이 먹어. 한번 들었는데요. 같이 형이랑 중국집을 간 적이 있고요. 예, 예. 네, 그 친구 앞에서 형이 계속 웃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어? 물어보니까 여기 1시간 전에 여기로 왔었다고. 여기 1시간 전에 여기로 왔었다고. 먹으러? 네. 그리고 또 먹은 거야? 네. 중국집에서 뭐 시켜서 먹었어요? 1시간 전에는 뭐 먹고 그 이후에는 뭐 먹었어요? 제가 워낙 원래 짜장면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곱빼기 먹다가 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통 하나 먹고 반반 하나 먹고. 그게 남들 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 대학생들 다 그렇게 먹잖아요. 저희 아까 좀 전에 대기실에서 네. 오랜만에 녹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에그 타르트랑 뭐 이런 거 저런 걸 갖고 왔어요. 일단 저희는 뭐 좀 얘기 끝나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영수 씨 중간에 먼저 에그 타르트 하나 다 집어요. 먹어요. 맛있네. 맛있네 한 다음에 그 뭔가 죄책감이 들어서인지 2번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래도 먹고 약간 좀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랑 이영자 씨는 진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먹은 만큼 근데 합니다. 제가 뽑기를 하려고 한 군데만 간 게 아니거든요. 여러 인형 뽑기샵을 돌아다니다 보면 걷잖아요. 예, 그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제 체질이 그냥 체질이가 아니고요. 아니. 사이사이 안 먹어요, 인형 뽑기 하면서? 뽑기는 뽑기에 집중해야 하니까. 안 먹어요? 이동할 때 먹기는 이동 먹으면서 걸어가는 거야? 길거리 음식들 많죠. 매일 밤 새가면서 이제 어쨌든 인형 뽑기에 빠지신 거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재미를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낚시 하시는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짜릿한 손맛이 있잖아요. 손맛? 네. 아, 이렇게 딱 하다 이렇게 누를 때 그 손맛. 네, 그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박준호 씨. 이게 손맛이 없어. 이거는 왜냐면 손톱을 너무 많이 잘라서 이게 안 잡힌다니까. 이거는 완전히 손끝이 잡아야 되는데 이건 여기 요렇게 잡으니까 손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인형 뽑기 오래 해봤잖아요. 네, 집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1,000원, 2,000원을 테스트를 해봐요. 그런 다음에 이거 힘 괜찮은데 어느 정도 끌고 가네? 그러면 그때부터 5,000원, 10,000원. 근데 그래요? 왜 투어를 한다면서요? 왜 투어를 해요?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막 계속 찍으면 지루한 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을 가야 희귀한 인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이제 형님들하고 차 타고 부평, 뭐 부천, 김포, 수원, 뭐 건대. 그러면 지금 인형 몇 개 있어요, 집에?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까지 뽑아왔던 게 1,000개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줄였어요? 팔았어요 아니면 다시 집어넣었어요 기계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형님이 이제 인형 뽑기 샵을 하니까 네. 그 기계를 대여해가지고 그 제가 뽑았던 인형을 다시 넣어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수입해서 돈을 나눠 먹어요? 저 다 같죠. 아, 본인이 다 갖는다고요? 네, 한 1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다시 뽑기 하러 가죠. 100만 원이지만 쓰는 돈이 얼마겠어? 그러니까 신용 불량이 있는 마이너스지, 거지. 뭐, 마이너스. 드는 돈이 얼마예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150만 원. 이거 50만 원이니까 계속 50만 원을 적자를 보는 거네. 그럼 1년에 600만 원이네 빚이 들어가는 게. 근데 거기에 또 먹고 하면은 또. 아, 그렇죠. 먹는 돈이 있네. 아니 지금 움직이고 와서 막. 150이지만 한참 막 처음에 배울 때 빠질 때는 노하우 어느 정도 없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하루에 거의 50만 원 배만 쓸 때도 있고 50만 원 배만 쓸 때도 있고. 인형 뽑기예요? 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좀 기계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요? 좋아, 기계가. 최고 오랫동안 있는 데가 한 12시간? 우와! 12시간 동안 이거 하면 안 쉬시네요? 사장님하고 또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당연하지. 사장님 와서 50만 원 써주는데 인형 뽑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인형 뽑기 하면은 이 말 자체가 귀엽잖아요. 인형을 이렇게 뽑기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면은 약간 도박 중독이랑 비슷한 거죠. 지금도 인형이 집에 꽤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저건 나도 뽑았어. 인형들은 참 귀엽네요. 동생이 찍은 거예요? 참 귀여워. 조금 귀엽긴 귀엽다. 아, 뭐 형이 오. 근데 또 고승기 겹치게 안 뽑네요. 진짜 다 달라. 아니야. 아니야, 도라에몽 하나 봤어. 있어. 도라에몽 2개, 3개. 야, 근데 많긴 많네요. 야. 도라에몽 만 5개, 6개. 야. 그럼 3개. 도라에몽 만 5개, 6개. 야, 돈이 있다, 돈이. 도라에몽의 색깔이 많네. 쟤들이 표정이 다 달라요. 우는 거, 뭐 이런 거. 뭐야? 와, 근데 여기는 인형 수준이 좋네. 미국은 뭐 싸구리 했지. 아이 방 자체가 인형 뽑기인데요? 이제 줄 세우기는 끝났어. 아이 방 자체가 인형 뽑기인데요? 이제 줄 세우기는 끝났어. 줄 세우기는 끝났어. 어머 세상에. 아니, 저기 집에 다 있는 거예요? 네, 비닐에 싸서 와요. 집이 넓어요? 아니요, 좁아요. 10평도 안 돼요. 10평, 9평 정도. 1000개의 인형을 이렇게 봤을 때 본인이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아요? 한심하다 어차피 생각 안 해. 베란다 사용할 게 별로 없으니까 더 채우고 싶은 또. 더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이제 같이 인형 뽑기 투어 다니는 그 지인들 중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중간 정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하는 편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인형 뽑기가 잘하고 말고가 있어요?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는 많이 있겠죠. 하다 보면 있겠지, 뭐가. 딘딘이 참 모르는 소리 한 거죠. 그 세계에도 다 기술이 있는 거죠. 네, 스킬이 다 있어요. 저희가 이 인형 뽑기 잘하는지 한번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주세요. 여기 인형 뽑기 기계구나. 여기서 하시는 거네. 나도 지난주에 한 4개 털었는데. 형 마이크 갖고 오실래요? 그냥 하면 되지. 난 이걸 하질 않아가지고. 지금 앉아서 하면 돼. 네, 앉아서. 앉아 불편하죠. 뭐 앉으시는 것도 많이 방송국가? 불편하시네. 응, 아유. 무릎 괜찮아요? 무릎 아픈데? 네, 괜찮아요. 무릎패가 나. 네, 괜찮아요. 무릎패가 나. 예. 하면 될까요? 예, 해보세요. 하면 될까요? 예, 해보세요. 뭐를 지금 공략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고수다. 해집네, 막 저거를. 일단. 해집네, 막 저거를. 일단. 이거 집게로 밀어요. 밀어 놓는 거야. 이거 집게로 밀어요. 밀어 놓는 거야. 자, 일단 검정만. 우와! 한 번에? 대박! 야, 이거 놀랍다. 아니, 한 번에 어떻게 뽑아? 이거 대박이다. 아니, 한 번에 어떻게 됐지? 여러분 박수 치면 안 돼요. 완전 저절로 저도 모르게. 아니, 이게 집게가 잘 되나? 신기해. 이거 뭐야?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신기해. 너무 잘하시는 한 번에 어떻게 뽑지? 처음 봤어, 나 이거. 이거 집게가 좋네. 이거 집게가 좋네. 힘들. 아니, 집게가 좋아, 보니까. 내가 만약에 뽑으면 끊는 거예요, 뽑기? 두 번에서 두 번에서 두 개 두 번 연달아 뽑으면 끊는 거야. 갑자기 손에 땀 나는데. 연달아 뽑아. 신기하다. 돼? 핑크색. 들어갔어. 형 한번 살리자. 자. 들어갔어. 형 한번 살리자. 자.
찍기에 좋은 거예요. 이거 맨 끝에 아니, 있는 지금 형 자석이 왔어. 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야 대가리 들어가고 이렇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형이 못 보면 형 탓이에요? 갑자기 왜 내 탓이야? 다시 복귀. 어떤 거 뽑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야, 안 알려줘. 복귀가 돼. 그래도 이거 뽑아야 돼, 딘딘. 저 비닐을 비닐로 안 나가. 비닐로 안 나가. 이거 안 돼. 한번 뽑아보세요. 본인이 뽑아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진짜 뽑을 수 있으면 진짜. 이제 뽑을 게 대박이다. 없어요. 이제 뽑을 게 없어, 진짜. 아니, 근데 저 집게가 좋아. 형은 뭐. 비닐을 뽑은 건가 뽑네. 봐요. 저봐, 비닐을 뽑네. 형. 어머. 비닐인데? 안 되잖아. 이제 비닐이 쉽지 않죠. 자, 됐습니다. 아이고. 아니 저렇게 인형 뽑기 가끔씩 가서 재미로 하면은 좋죠.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형 뽑기만 저렇게 그냥 취미 생활로 조금씩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지. 그건 저도 이해하는데 형이 한번 인형 뽑기에 빠져가지고 패 땡땡 거기 네. SNS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그 글을 보고 거기서 신청을 한 거예요. SNS에 떠도는 글 보고 네. 그거 진짜 위험한데. 근데 또 자기네들한테 카드랑 통장을 주면은 대출을 해주겠다. 위험하다. 완전 누가 사기. 믿어요? 형이 믿어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 와가지고 대포 통장으로 쏘였다고. 참.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 당하고 나서 제가 돈을 100만 원 빌려줬었거든요. 또 어디 카드사에서 100만 원 대출 받고요. 심하다. 그러면 그 돈은 뭐 다 어쨌든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어차피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가압류된다 막 그런 고지서 날라와도 신경을 안 써요. 가압류. 아니, 누가 갚냐고요? 그거를 부모님이 보셨어요, 고지서를. 왜 이거 안 갚고 있냐 그냥 말을 하고 부모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래 부모님이 갚아주니까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안 갚아줘야 되는데. 휴대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오겠네. 네, 그거를 또 소액 결제를 해가지고 당장 돈이 안 드니까 핸드폰비가 300만 원. 소액 결제가 300만 원이죠? 근데 궁금한 게 핸드폰 소액 결제로는 인형 뽑기를 못 하잖아요. 교통카드 그게 환불이 돼가지고 환불? 네.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그걸 받아갖고 핸드폰으로 충전해서 돈으로 그걸 바꾸는 환불로? 거네. 아니, 진짜 인형 뽑기 하려고 대출 받은 거예요? 신용카드를 예전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금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빼고 하다 보니까 그걸 못 갚게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고. 그거 갚아주신 거야 또? 네. 부모님이? 오늘 부모님은 같이 안 오셨네요? 네, 지방에서 일하고 계셔가지고 일하고 계셔서. 바빠서. 저기 형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렇게 대출 받을 때도 그래도 부모님이 한두 번 갚아주다 보니까 조금 믿는 구석은 있어요. 솔직히 그냥 편하게. 솔직히 그렇죠. 동생하고 부모님한테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예. 마음처럼 안 되죠, 잘.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철없어 보인다 그랬는데 내가 왜 철없는지 모르겠다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도 철없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본인이? 다른 분들은 뭐 술 드시고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돈으로 술을 먹고 우리가 대출 엄마 받아서 아빠가 술을 안 먹죠. 술값을 내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쉬는 기간이고 2월달부터 이제 다시 운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인형 뽑기 투어 가지고 저도 다른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인형 뽑기를 못 놓겠어요?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층 친구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스타가 되고 싶은 때문에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씩 종모를 하는데 한 17명 정도 오고 초등학생들이? 네,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도 철없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지금 SNS상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수익이 좀 나요? 수익이 거의 없어요. 없죠? 수익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괜히 일과 결부시켜서 약간 덜 미안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덜 죄책감 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그 옆에 분이 이제 지인 분이신 것 같은데 인형 투어 같이 다니는 분이에요? 네, 저도 이제 그 유땡땡 이제 네.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큰 금액을 해드리면은 그걸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좀 희열을 찾으시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옆에서 보다 보면은 촬영할 때 인형 뽑기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외적으로 개인적인 거에 인형을 굳이 안 뽑아도 되는데도 계속 뽑고 그렇죠. 계속 뽑고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시간 다 낭비해 돈 낭비해 이건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형이 가장 좀 이거는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언제였어요? 얘가 인형 뽑기만 안 하면은 되게 착하고 되게 순수한 애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을 정도로. 근데 애가 그 인형 뽑기 기계 앞에만 가면은 변해. 눈빛이 변해요. 이제 뽑힐 듯 말 듯한 것들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형한테 형 5,000원만, 10,000원만 그렇게 됐던 게 이제 20만 원. 왜 저한테도 한 2, 3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빌려간 적도 있고. 지금 형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절제를 좀 해야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좀 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근데 좀 전에 2월부터 그래도 운동도 시작하시고 뭐 일도 어쨌든 계획하고 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믿어요? 형 지금 이렇게 뭐 2개월 있다 뭐 한다 이런 거를? 아니요, 전에 대출 사기 한 번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이 제 앞에서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일할 거다. 네, 미안하고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렸단 말이에요, 저 앞에서. 이제 믿었는데 그 믿음이 막 며칠 안 가서 그냥 똑같이 살더라고요. 네. 실망했구나 형한테. 아니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형한테 꿔주는 그 돈은 제가 야간 알바 하면서 야간 알바? 네, 학원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었는데 진짜 힘들게 진짜 어렵게 번 돈인데. 형은 동생이 믿었는데 왜 실망시켜요? 약속을 왜 안 지켜요? 저도 이제 마음을 먹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이제 혼잣말이라고 이제 하는데 막 계속 들으라는 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잔소리를 안 했어. 그럼 이걸 그만둘 자신 있어요? 인형 뽑기는 계속 그거 봐요.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비겁한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잔소리를 해대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형이 그러고 다니니까 그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형한테 직접적으로 욕은 안 했는데 혼잣말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욕을 했었어요. 근데 욕을 하다가 형이 갑자기 자기한테 욕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아파트 베란다로 가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편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 형의 그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그 이후로는 잔소리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좋은 소리 하려고 해요. 근데 형은 저렇게 남 핑계 대면서 그래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동생이 많이 놀랐겠네요. 그때 왜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얘기까지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옆에서 사실 대포 통장 사기 나가 있을 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없어졌으면 되겠나 해서 충동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본인도 충분히 힘든데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나만 없으면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나이가 27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정말 앞길이 창창하고 무궁무진한 나이인데 지금 살이 쪘다고 그래서 영원히 저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오늘 하나하나 정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부터 하라고 본인은 알려준다면 할 걸- 폭식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폭식을 해봤지만 왜 폭식을 하게 되면 너무 고단하고 하니까 잊고 싶어서 아무 생각이 없게 하고 또 자게 되고 반복되게 돼. 나를 의지를 조금 저하시켜요. 그래서 좀 먹는 것부터 지금 보통 사람처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네. 빠져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만 먹으라고 보통 라면 하나 그리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이게? 그래 곱빼기 하나. 제가 예전에 이제 다이어트 이제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고 했잖아요. 가끔씩. 목표를 너무 크게 잡고 뭐 한 30kg, 40kg 이렇게 목표를 그렇죠.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
크게 보지 말고 한 달에 5kg. 그리고 음료수 있잖아. 음료수도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가 다 좋은지 알지만 그거 다 설탕물이야. 맞아, 설탕. 몰라. anyway, 그런 것만 조금 줄이잖아.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음료수를 탄산을 거의 하루에 1리터 이상. 그것도 도움 되게 돼. 그냥 물을 먹어요. 설탕물을 너무 많이 먹었잖아. 설탕물 그럼 그렇지. 설탕이 아니야? 설탕. 아, 그러니까 설. SNS를 통해서 나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100 몇십 킬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죠. 80킬로 되면 더 관심 받는 사람 더 많아져요. 좀 종목을 바꿔봐요, 그걸로 오히려. 제가 볼 때 그게 훨씬 빨라요. 그렇죠. 저 살 빼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인형 뽑기 오늘부터 끊고 저 한번 살을 빼보려고요. 좋다. 그게 훨씬 더 많은 내가 볼 사람들한테 때는 관심 받고 사랑받는다니까. 그거로 바꿔요. 저도 구독할게요. 그거 하세요. 인형 뽑기 그 채널 빼고 이제 살 빼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한테 바라는 점. 인형 뽑기 안 하는 걸 바라진 않아. 근데 적당히 하고 먹는 것도 잘 조절을 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형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 청아부터. 고민이다. 네. 동생분 입장이다 보니까 고민이다. 오를 드렸습니다. 고민이다. 응원할게요. 누가 시켜서도 못 하거든요. 그렇게 12시간씩은. 그러니까 그런 의지, 끈기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걸 다른 창구에 아마 쓰시면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은 지금 너무 폐쇄적으로 갇혀 있는데 그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거를 찾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 하나씩 고치면서 운동을 시작하고 자신감 생기면 나중에 인형 뽑기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철없는 형 때문에 고민인 남동생의 사연 충분히 공감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형 동생한테 직접. 지금까지 형이 부끄럽고 그런 형이었는데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아, 부모님한테 그래.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부모님한테 한마디. 얼마나 속 끓였겠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던 부모님 이제 달라지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얼마나 많은 수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형 수티빈. 끝자리 1, 100. 자, 200명 중에 딱 150명. 여기에서 형 수트핏이 이번 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디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디 가든 어디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Tell me love Tell me love